안녕하세요. 자병역설학원 기초부터 창업까지 창업반 정규 과정 강좌입니다. 교재는 자벽 명리정요 창업반 강의 노트 1권이며 1권에서는 명리학의 공통 기초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8장 육친, 십신, 십성입니다. 육친, 십신, 십성은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약간의 특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십성론은 앞에서 수업한 궁이론과 짝을 이루어 실전 통변에 활용이 되는데요. 궁위론의 궁과 십성론의 성을 합쳐 궁성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할 십성론은 분석된 사주를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통변하는 수단이므로 기본 개념을 잘 습득하셔야 하고요. 또 원활한 활용을 위해 십성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8장 육친, 십신, 십성은 1절과 2절 두 개로 간략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상당히 좀 의외로 많습니다. 이 8장에서는요. 이해, 암기, 응용이라는 이 세 가지의 맥락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암기 부분은 기초적인 것에 해당이 되므로 상당히 잘 습득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1절 총론입니다. 총론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자, 1항 개념인데요. 우측에 그 사주표 예물 하나 적어 놨는데요. 거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연주, 그리고 월주, 일주, 시주, 이 순으로 사주를 적어 놨어요. 자, 그런데 사주를 볼 때는요. 일의 상단 부분, 일의 천간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을 사주에서는 바로 기신이라고 합니다. 좌측 1번 항목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일주의 천간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자기를 나타내요. 사주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모든 사주는요, 이 일간, 일의 상단 부분, 일간 대비 나머지 글자를 비교하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간이 바로 자기를 의미하는 몸기자죠. 몸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간이 바로 주체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2번을 보게 되면요. 육친 혹은 십신 혹은 그 십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바로 이 일간 대비 나머지 여기에 보게 되면 요 일곱 자죠. 요 일곱 자, 요 부분들을 이 십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성. 그런데 사주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말은 십성 혹은 십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곱 자밖에 없죠. 자, 이 십신이나 십성이라는 이 십은 뭐냐면요. 음,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인데 이것을 오행으로 그냥 분류를 하면요. 목화토금수 5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천간의 목은 갑을, 지지의 목은 인묘. 이걸 한꺼번에 묶으면 그냥 목이죠. 그런데 지지에도 양이 있고 천간에도 양이 있죠. 그래서 천간의 목은 양의 목은 갑이고 지지의 양의 목은 인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의 음의 목은 을, 지지의 음의 목은 묘죠. 그래서 갑인, 을묘 이렇게 목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토는 지지에는 진술, 충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음양으로 그냥 나누시면 돼요. 양의 이 토는 천간에서부터 지지에서는 진토술토, 그리고 음은 천간의 기토, 지지에서는 축토, 미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양 오행이 5개, 음 오행이 5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두 개를 합해서 바로 십신 혹은 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에서는 일곱 자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운에서 보게 되면요, 이 운 중에 육식갑자 말고 이 대운 중에서 일단 맞추실 수 있는 이러한 그 10개의 별이 있을 거고요. 십성이. 그리고 나의 60을 산다면 육식갑자를 한 번씩 다 만나겠죠. 그쵸? 그리고 원로는 60개월이니까 5년에 한 번씩 육식갑자가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십신을 결국은 다 만나게 됩니다. 누가? 주체자인 일간이. 일간을 기신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기신이 모든 육식갑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육식갑자를 다시 양오행, 음오행으로 분류한 것이 바로 십성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그 3번 항목에서 육친, 십신, 십성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요. 육친은 요게 이제 그 친할 친자예요. 이 한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외우기 쉽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파자를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설립자죠. 서 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견자죠. 보는 거예요. 나무 위에 서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높은 데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친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자는요, 주로 육친 그러면 가족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이것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육지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자, 십신은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고요. 요거는 이 그 초급반 중간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배우는데요. 십신이라는 것, 이 십성처럼 십신이라고 해갖고 사주에 희신, 그 다음에 용신, 그리고 기신, 구신, 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희신은 사주의 어떠한 글자가 나에게 기쁜 것이야 라는 뜻이고요. 용신은 가장 중요한 쓰임이 있는 글자야 라는 뜻이고요. 기신은 이거 꺼리는 글자야, 이거 안 좋아하는 글자 이런 뜻이고요. 이 구신은 원수, 이게 원수 구자거든요. 원수 같은 놈이야, 아주 나에게 못되게 구로하는 글자예요. 한신은 한가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요. 문 닫고 쉬는 애예요. 그래서 이 5개로 또 분류를 할 때가 있어요. 좀 전에 음오양, 양오행을 이것을 가족과의 관계에서 표현할 때는 육친, 그리고 또 이렇게 희용, 기구, 한신이라는 거 표현할 때는 십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십성은요, 글자의 특성이나 성격, 성향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것은 바로 이 십성론에 해당이 돼요. 십성론. 정확히 표현한다면 위에는 뭐 육치라는 것도 들어있고 이제 십신이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이 십신은 지금은 설명 안 할 거고요. 그 요번 수업에서는 이 8장 수업에서는 육친과 십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그 4번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사주의 그 통변이라는 것은요, 그 기신과 그 다음에 나머지 7자를 비교하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기신을 제외한 7자끼리 서로 움직이고 난 다음에 기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사주 분석이고 통변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것을요, 가족관계를 위주로 설명하면 육친 설명, 그 다음에 그 이 성격, 성향, 특성 등을 위주로 설명하면 십성 통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희용 기구한, 어떠한 일의 성패, 뭐 이렇게 그릇,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을 통변하게 되면 십신 통변이 됩니다. 그런데 육친 통변, 십성 통변
십신통변을 수업할 때는 좀 구분해서 할 텐데요. 이것을 실전에서 일반 역술인들이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5번을 살펴보게 되면요. 앞에서 설명드린 궁이론에 이 십성을 적용하면 어떤 궁에 어떤 십성이 들어있다. 이런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궁이론과 섞어서 설명하게 되면요. 사주 통변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육친 설명으로요. 여기에 궁성론에서 아니 궁이론에서 이 월주를 부모궁이라고 그랬죠. 이 부모궁. 근데 이 육친에서도 부모라는 이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궁에 부모님이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부모님의 기질 혹은 부모님의 어떤 모양이 상당히 강력하게 짜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주에서 이 부모궁에 꼭 부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궁에 이 십성으로 봤을 때 육친으로 봤을 때 자식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거의 아이에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성이라는 별, 육친이라는 별, 십시라는 별을 앞에서 배운 궁이론과 적용을 하게 되면 보다 좀 정확하게 디테일한 이러한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10년을 주관하는 대운과 그 다음에 한 해를 주관하는 세운을 비교해서 그 사람의 시기적 운세를 가늠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어떠한 운에서요, 육친의 별 중에서 부모의 별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운에 그 사람이 부모를 여의거나 혹은 부모님이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육친의 별 중에서 배우자의 별이 나쁜 시점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부 관계 이럴 때 또 문제가 생기겠죠. 또 이런 육친 관계 말고 이 십성 타고난 성격이거든요. 타고난 성격이 십성인데 어떠한 운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내성적인 것을 제거해 주는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성격이 조금 변해요. 좀 말도 많아지고 표현도 좀 많아지고 이렇게 십성에 대한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육친 혹은 십성 혹은 또 십신, 십신은 이제 주로 성패, 뭐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쪽을 분석할 때 주로 쓰는 건데 그런 곳에 읽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이 보다 정밀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성 또 육친 이 수업을 갖다가 암기하셔야 될 부분 굉장히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확장 훈련을 좀 해요. 확장 훈련. 이 확장 훈련이 잘 돼야 이 의사 표현이 좀 원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배운 원론대로 사주를 분석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마 역수인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수인들끼리는 여기에 이 운에는 뭐 희신, 용신, 기신 중 무슨 신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성이 작용을 해서 여기에 육신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들 수가 없죠. 예,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 육친이고 또 십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성을 확장해 놔야 누구에게 사주를 분석해 주거나 설명할 때 매우 표현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1절 총론 중 2항 십신이란입니다. 자, 십신이라고 적어놨어요. 십성 육신이라고 적질 않고요. 십신은 약간 동사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생극 제어하면서 움직임의 변화.
예, 변동. 이렇게 좀 움직임에 대한 이런 모습을 좀 많이 설명하는 글자고요. 이 육친과 그리고 십성은 명사나 형용사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상황, 모양, 상태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설명하기가 좀 용이하죠. 자, 이 십신, 십성, 육친은요 어찌되었든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이 십신과 이 십성들 이런 것들은 오행의 생극재화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네모 박스를 한번 보시죠. 십신은 나와 같은 것인가, 즉 나와 오행이 같은가와 나를 생하는 것인가, 예, 나를 생해주는 것이냐, 예,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이냐, 내가 생을 하는 것이냐, 또 내가 극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 생극재화에 따라서 이 관계를 살펴서 바로 이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자, 이 좌측 박스에 보게 되면요. 나와의 생각관계에서 십성으로 표현한 십성 표현입니다. 우선 요것을 먼저 암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비화자 비겁, 비화자 비겁. 이 비라는 것은요, 비슷하다, 견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화합해 와요. 자, 그것을 바로 비겁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화자 비겁. 예, 그래서 비화자 비겁. 나와 같은 것은 비겁이다라는 겁니다. 오행이 만약에 일의 천간 부분을 기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신이 목이면 예, 다른 목 그런 것들이 다 비겁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일간이 갑목이라면 예, 갑, 또 임, 그쵸? 예, 그리고 을, 묘,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 똑같은 목의 성분이기 때문에 음양 구분 없이 비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그 아생자 식상이에요. 내가 생하여 준 자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하여 준 자는 식상이죠. 그래서 일간이 간목이었다면 바로 병오, 그쵸? 그리고 정사가 내가 생해 주는 화죠. 그래서 이러한 글자들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극자, 예, 이것은 재성. 내가 극하는 자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예, 재물이죠, 재성.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간목이라면 무토, 그 다음에 진토, 그쵸? 그리고 술토, 그리고 또 기토, 축토, 예, 미토. 그래서 무기 진술 충미, 이 토가 내가 극을 할 수 있는 거죠. 목국토로 이것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극아자 관성, 예, 극해 왔는데 나를 극해 왔어요. 이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아자 관성, 나를 극해 오는 글자는 금극목이죠. 그러니까 바로 경, 그쵸? 그 다음에 지지의 신, 그리고 천간의 신, 예, 그리고 유. 그래서 경신, 신유가 바로 나를 극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하자 인수, 나를 생해줬어요. 그것을 인수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수생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자와 그 다음에 개, 해, 예, 이것이 바로 인성이 되죠. 자, 이렇게 나와 같냐, 그리고 또 나와 같냐, 또 내가 생을 하느냐, 내가 극을 하느냐, 나를 극해 오느냐, 나를 생해 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수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요,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비화자 비겁, 나와 같은 자는 비겁이라고 한다. 아 생자 식상, 내가 생한 것은 식상이라고 한다. 아 극자 재성, 내가 극한 것은 재성이라고 한다. 극아자 관성, 나를 극해오는 자를 관성이라고 한다. 생아자 인수, 나를 생해오는 것을 인수라 한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측에 보게 되면 요번에는 그 십성 표현이 아니라 육친 표현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육친은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죠. 자, 비화자 형제, 예, 비화자 형제. 나와 같은 자는 여기에 잠깐 지우고요. 좌측을 보세요. 좌측도 비화자, 우측도 비화자 똑같이 써 있죠. 예, 나와 같은 것은 십성 표현으로는 비겁이었죠, 좌측에서. 근데 우측 표현에서 육친에서는요, 형제. 나와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아까처럼 요번에 병 갖고 해볼까요? 예, 만약에 일간이 병이었다면 이 병, 그 다음에 오, 그리고 정, 사는 나와 같은 화해 성분이죠. 예, 이들은 형제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화자 형제입니다. 그리고 아생자 자손이에요. 예, 내가 생한 것은 좌측은 아생자 십성으로 식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육친에서는 자손이 돼요. 내가 낳아줬으니까, 내가 생해줬으니까 자손입니다. 자, 이 일간이 병화라면 역시 여기에 토죠. 토. 그래서 무, 진, 술, 양의 토요. 그 다음에 기, 충, 미, 음의 토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극자 처제, 극자 처제. 내가 극한 것은 처제예요. 그러니까 일간 귀신이 화였으니까 내가 극한 것은 뭐가 되죠? 금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경신, 예, 지지의 납신자와 신유, 천간의 매울신자에서 경신, 신유가 화극, 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극아자 관귀, 나를 극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를 극하려면 뭘로 극할 수가 있어요? 수로 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자, 개해가 바로 관귀입니다. 관귀. 자, 좌측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관성, 그리고 또 우측을 보게 되면 관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죠. 자, 그다음에 생아자 인수. 예, 생아자 인수. 나를 생해준 게 좌측에서는 인수라 했는데 우측에서 보니까 육친에서는 부모이죠. 나를 낳아줬으니까. 나를 생해준 건 뭐예요? 목생, 화, 갑인, 을묘가 바로 예, 인수, 부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좌측은 십성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우측은 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육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암기할 때는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오원절구로 되어 있죠. 5글자로. 그런데 7원절구로 묶어서 암기를 하세요. 비화자, 비겁, 예, 형제. 여기에 보게 되면 좌측의 비화자, 우측의 비화자, 똑같이 비화자, 나와 같은 자는 똑같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비화자, 비겁, 그리고 이어서 형제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아생자 똑같아요. 그래서 아생자, 식상, 자손 이렇게 외우시고요. 아생자, 식상, 자손. 그다음에 아극자 역시 같아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그다음에 처제. 아극자, 재성, 처제. 그리고 극아자, 내가 극하는 나를 극해오는 것은 극아자, 나를 극해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관성, 관귀. 그래서 극아자, 관성, 관귀 이렇게 붙여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생아자, 인수, 부모. 예, 역시 생아자 같거든요. 그래서 생아자, 인수, 부모. 나를 생해준 자는 인수라 하고 또 육친에서는 부모라 한다. 이렇게 묶어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원절구로 따로 떨어지 마시고요. 7원절구로 묶어서 7글자씩 한꺼번에 암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요. 좌측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재성, 그다음에 우측에서 보면 처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극하는 자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자, 부인이 돼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인과 재물은 자연의 이치상 같은 궁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중국 같은 데서 옛날에 보게 되면 몇백 년씩 춘추전국 시대에 전쟁통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귀해요. 그래서 마치
가장 비싼 재물이고 가장 중요한 재물이었죠. 도망 못 가게 무슨 뭐 발도 조그맣게 하는 전족 막 이런 거라서 잘 보호를 했죠. 예, 이것이 여자와 재물을 자연의 이치상 하늘은 건이고요. 그다음에 땅은 곤인데 이 남자는 하늘에 있고 여자는 땅에 있고 해갖고 당연히 자연의 이치상 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극자 재성 그다음에 처제. 그래서 이 처는 남편에게는 부인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극아자 관성 관귀인데요. 이 관이라는 글자 있죠. 관은 나라죠. 그러니까 뭐 법, 통제, 무슨 뭐 규율, 규범, 작게는 뭐 질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이에요. 통제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남편도 됩니다. 근데 이 관을 여자에게 남편 되니까 이 애비 부자를 써갖고 이렇게 부자 이렇게 넣었으면 참 좋은데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냥 관이 남편이다 여자에게는. 그리고 이 귀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데 이 정도가 너무 심하면 이 귀신처럼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귀신처럼.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예문이 좀 합당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벌금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쫓아서 받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차량 범칙금 안 냈어요.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차를 아주 길게 탔다가 그거 폐차하려고 그러면 벌금 밀린 거 안 내면 폐차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악착같이 귀신처럼 달라붙어요. 예, 그래서 이 관이 세면은 귀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귀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남편도 되고 또 이 사회적으로는 이 악착같이 달라붙는 것도 된다. 그래서 극아자는 십성으로는 관성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관귀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생하자 인수 이것은 부모 이 부분은 뭐 그닥 어려운 얘기는 없고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똑같이 나를 여기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은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십성으로는 비겁이었고요.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형제였어요. 나를 생하는 것이냐. 그래서 생아자였죠.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수이고 그 다음에 부모이고 나를 극하는 거냐. 관성이고 관기죠. 나를 극해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생을 해주는 것이냐. 내가 생을 해주는 것이냐. 이것은 내가 생활해 준 것은 식상이었고 또 자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것이냐. 내가 극하는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재성이었고 처제였죠. 재성 처제. 그렇게 오행의 생극제화에 따라서 좌측 1번의 십성 표현과 우측 2번의 육친 표현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운 것을요. 우측 예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의 상단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기신이라고 그랬죠. 기신. 그래서 기신이라고 그래서 이 글자를 자기로 보고 나자를 쓰려고 그랬는데 글씨가 이상해졌네요. 자기로 보고 나머지 7자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선 비화자 비겁 형제부터 찾아볼까요? 비화자 비겁 나와 같은 자는 비겁이라고 한다. 형제라 한다. 어디에 있나요? 나와 똑같으니까 여기에 토 여기 들어있죠. 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월지 밑에 있는 것이 비화자 비겁의 이 비입니다. 비화자 비겁의 비어. 비자가 어떻게 이게 이상하게 써졌네요. 자, 비화자 비겁 다시 써보죠. 다시 써보죠. 자, 그러고요. 이번에는 아생자 식상이에요. 내가 생해준 것은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토생 금이니까 월 위에 금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식상입니다. 이 부분이 식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극자 처제였었어요. 토극수 할 수 있는 거 어디 있죠? 바로 일지 밑에 있네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 자라는 글자가 바로 재성에 해당이 돼요. 재성에. 그쵸? 그리고 요번에는 극아자 관성이었어요. 내가 토니까 목극토 하는 애가 어디에 있어요? 연주에 있네요. 연주에 을묘. 자, 이 부분이 관성이죠. 이 부분이 관성이었고 관귀였죠. 그 다음에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자는요. 토생이라네. 화생
토 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인수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부모죠. 그래서 나와 같은 자 비겁, 그리고 또 내가 생해주는 자 식상, 또 내가 극할 자 재성, 나를 극해오는 자 관성, 예, 그리고 나를 생해오는 자 인성. 자, 이렇게 십성, 육친, 이것이 다 들어있는 예문이네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부분을요, 요번에는 운에서 찾아보죠. 운에서. 자, 나와 같은 것이 이제 그 비겁이었고, 또 내가 극하는 것은 뭐 재성, 관성. 예, 그래서 앞자만 외우면 비식재관인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좌측에 한번 다시 1번 표를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앞자만 읽으면 비식재관인 이렇게 돼 있죠. 비식재관인. 예. 자, 어려서 2살서부터 그 보게 되면요. 여기에 그 위에 이 토라는 성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비겁이 왔네요. 비겁. 그쵸?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예, 비겁이 왔어요. 비겁이 왔어요. 비겁. 자, 그리고요. 아래는요. 뭐가 왔죠? 관이 왔어요. 관. 목국토. 그래서 비겁과 천간으로는 비겁이 오고 지지로는 관이 오는 운이었어요. 여기에 12살을 보니까 앞에와 똑같네요. 예, 똑같이 비겁이 왔고 아래 지지로는 목국토 관성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 그 32세 운에서 정은요, 예, 화생토 나를 생해 주니까 인성이 온 거죠. 인성, 예, 인수의 별이 왔어요. 인수의 별이 왔어요. 그리고 지지로는요 같은 토네요. 그죠? 진술축 및 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또 비겁이 또 왔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는 32세 운에는요 화가 왔으니까 같은 인성이 온 거예요. 앞에랑 똑같이 화생토 해주는. 그리고 지지는 요번에 내가 토국수할 수 있는 게 왔네요. 예, 재성 처제가 왔어요. 재성 처제가 왔어요. 아극자 재성 처제.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을은요. 을은 나를 목극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이 다시 왔어요. 관. 예. 연에서는 저기 2살, 12살에는 지지로 관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천간으로 관이 왔네요. 그리고 여기에 요것은 수였죠. 해는요. 해수. 그러니까 이 자수와 똑같은 수니까 요것도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제가 돼요. 요 갑은 똑같이 나를 극해오니까 관귀였죠. 예, 관성, 관귀. 그가자 나를 극해오는 자는 관성이고 관기였죠. 그리고 여기에 술토는요 내가 토예요.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역시 뭐예요? 비화자 비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죠. 형제.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요거는 수죠. 그리고 여기도 수예요. 여기도 수.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니까 재성 처제가 온 거죠. 재성 처제. 자, 그리고 여기에 신과 유, 그러니까 62세의 유대운, 그 다음에 72세의 신대운이 왔어요. 이것은 내가 생활해 주는 거니까 뭐예요? 바로 식상이죠. 식상. 예. 아, 생자, 식상, 자손. 예, 이런 운이 왔어요. 그쵸? 예, 이렇게, 사주 원국뿐만이 아니라 운에서도 바로 십성, 그리고 육친을 모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이 수강생들의 사주나 수강생들의 식구의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것을 연습을 계속해요. 사주가 나오면 자 이거는 십성 중 뭐죠? 그러면 뭐 비겁 형제요, 뭐 이거는 뭐 재성 처제요, 저거는 관성 관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몇 시간 해드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찾기가 이제 되는 이런 훈련이 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많은 예문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사주 명식 이렇게 산출하는 법 수업 배우셨죠? 그리고 또 요즘은 어플이나 뭐 이게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사주를 또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아무 생년이나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연습을 비겁, 그 다음에 식상, 재성, 관성, 인수 이것을 조금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끔 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야 이 뒤에 또 이 강론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때요, 그 이해도 조금 더 빠르고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응용하는 이 확장 뭐 이런 것도 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훈련을 하시고 다음 수업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